헌재가 이각과 곽사로부터 장안에서 탈출하자 원술은 부하들을 소집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씨는 틀려먹었고 천하는 어지럽기 짝이 없다. 우리 가문은 4대 3공의 명문이니 민심과 천심을 따라 황제에 오를까 하는데 모두 어떠시오? 이에 모두가 반대하길 주저했으나 염상만이 앞으로 나와 쥐뿔 한 것도 없이 뭐? 황제? 라고 반대했습니다. 물론 저렇게 말한 건 아니고 아주 점잖게요. 원술은 아무 말 못했지만 매우 불쾌했다고 하네요. 근데 결국 웬 되먹지 않은 점괘를 가져와선 결국 황제에 오르고 말죠. 사실 이외에 염상의 행보는 기록에 없지만 원술의 면전에서 혼자 참칭을 반대했으니 어찌 보면 유일하게 멀쩡한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번 랭킹에선 최대한 다양한 군주들을 등장시키는 게 취지상 맞을 것 같아 원술의 부하 염상을 10위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전주는 22의 나이에 주변인들에게 높이 평가받아 한 왕실의 후예로 덕망이 자자하던 유를 섬기게 됩니다. 전주는 공손찬을 미리 도모하지 않으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 것이라 경고를 했는데 유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요. 대신 황제에게 사자로 전주를 보냈는데 돌아왔을 때 유는 공손찬에게 패해 비참하게 살해당한 후였습니다. 그 후 전주는 유를 위해 울며 제사를 지내다 공손찬에게 죽을 뻔하기도 했는데 원수가 그를 등용하기 위해 5번이나 사람을 보내도 모두 거절했어요. 재미있는 건 하후돈이 전주와 친해 조조가 그를 통해 스카우트 제의를 했다는 점이에요. 전주는 조조에게 유성을 공략하는 팁을 줘 이를 성공시키기도 했지만 하후돈에게도 차라리 날 죽여! 할 정도로 끝내 조조의 사람이 되지는 않았죠. 처음 섬긴 군주가 억울하게 죽자 회피성 성격 장애가 와버린 전주는 군주를 잘못 만난 인물 중에서도 꽤 이색적인 케이스였습니다. 유장의 부하 장송은 방탕하고 지조가 없었지만 식견이 높고 사물의 이치에 밝아 총명하고 재주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그는 원래 조조에게 굽신거리기 위한 유장의 사자였는데 형주를 정벌하고 기세등등하던 조조는 장송을 중히 보지 않아 꼴랑 현령 자리만 내줬고 이것이 큰 나비 효과가 됩니다. 왜냐면 장송과 법정은 평소 유장의 아래선 큰 뜻을 품을 수 없는 걸 한스러워했는데 장송은 조조를 만나 크게 실망했고 법정이 유비를 만나보고 그를 새 주인으로 점찍게 됐거든요. 그렇게 유장의 밑에서 유비와 내통하며 온갖 정보를 빼주던 장송은 지레 겁을 먹은 어리석은 형에게 고발당해 처형당하고 말아요. 유비의 밑에서 화려하게 커리어를 빛낸 법정과 비교하면 그의 죽음은 정말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그가 조조의 병서를 한 번 보고는 달달 외워 양수를 놀래킬 정도였다는데 유장이라는 나약한 군주를 만나 뜻도 못 펴고 생을 마감하고 말았네요. 육소는 빼어난 능력과 깔끔한 인성을 겸비한 흠잡을 데 없는 국가적 인재였지만 웬 괴팍한 주군을 섬기는 바람에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최후를 맞고 말아요. 네, 손권은 사실 자신이 쓰던 우산덮개와 귀중품 등을 하사할 정도로 육손을 후대해 줬었어요. 그리고 고흥의 뒤를 이어 5의 승상으로 임명하기도 했죠. 여기까지였다면 좋은데 손권은 적자를 태자로 세우고도 다른 아들을 똑같이 대우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해 치열한 후계자 다툼이 발생, 모든 게 빠그러지고 말아요. 육손이 이를 바로잡아 태자의 권위를 세워야 한다고 지적하자 뜬금없이 육손의 관직을 박탈하며 온갖 모욕을 선사했고 육손은 분에 못 이겨 사망하고 맙니다. 심지어 손권은 육손과 편지를 주고받았다는 사실 하나로 오찬을 5개 가도 죽였으니 육손 입장에선 환장할 노릇이었죠. 이쯤에서 삼국지 팬들의 명언 하나가 생각나네요. 족바가 조조를 까고 윗바가 유비를 깔 때 오빠는 손권을 깐다. 조조에게 나의 장자방이라고 불린 순욱은 한치의 오차 한 점의 그늘 없이 이를 처리했고 조조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왕좌지제라 불린 순욱의 아이러니기도 했어요. 왜냐면 순욱은 조조가 아니라 한나라의 신하라는 정체성을 견지한 이상주의자였거든요. 조조가 한나라 안에 위나라를 세울 야심을 보이자 순욱은 이를 반대해 조조와 틀어지고 맙니다. 위시 춘추와 자치통감에 따르면 조조가 순욱에게 아무것도 없는 빈 그릇을 보냈고 이를 본 순욱은 씁쓸해하며 약을 먹고 자살했다고 해요. 한편 헌재 춘추에서는 조조가 순욱에게 황후를 죽이라고 했고 순욱은 그를 따를 수 없어 자살했다고 하고요. 취합해봤을 때 위공 취임에 반대한 후 조조에게 팽당해서 자살한 건 틀림없는 사실 같습니다. 끝내 주군을 찬탈자로 만들고 싶진 않았던 것인지 혹 이렇게 될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건 아닌지 미스테리한 점이 많은 순욱의 죽음이었습니다.
채용은 학문과 문장에 뛰어났고 검은고도 잘 켰으며 심지어 저처럼 그림도 잘 그렸다고 해요. 동탁은 여러 명사들을 이용해 자신의 정권을 강화하려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채용이었죠. 채용은 병을 핑계로 거절했으나 일족을 죽이겠다는 협박에 못 이겨 동탁을 따랐는데 그는 동탁에게 쓴소리를 하기도 하며 가끔은 이게 먹히기도 했어요. 동탁은 채용의 재능을 아꼈고 그를 중히 쓰는 의외의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후한서의 기록에 의하면 동탁이 죽었다는 소식에 만감이 교차했는지 채용이 한마디 탄식을 냈는데 왕륜이 이를 항의했고 채용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그를 붙잡아 처형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채용의 탄식도 좀 그렇지만 그거 하나로 천하의 명사를 잡아 죽인 왕륜도 과한 면이 있죠. 배송진은 이 때문에 디테일에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지만 왕륜이 채용을 죽인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채용으로선 뛰어난 재능이 동탁마저 홀릴 정도였다는 게 불운한 일이었네요. 강륜은 삼국지에서 한 번 터지면 멈출 수 없는 프로 떡밥러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제갈량이 없는 청나라에서 거듭된 북벌로 당시에나 지금에나 많은 논란을 불렀는데 암군의 대명사인 유선조차 강류의 군권을 뺏는 건 반대할 정도로 촉에선 마지막 남은 대형 장수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강류는 주군을 잘못 만난 안타까운 케이스를 꼽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 중 한 명이에요. 검각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강류가 등해를 치기 위해 군을 총집결에 남하하는 와중에 뜬금없이 황제 유선이 항복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말았거든요. 놀라운 건 강류는 나라가 망한 후에도 적장인 종회의 야심을 이용해 촉을 다시 일으키려는 시도까지 했다는 겁니다. 이때 강류가 유선에게 쓴 밀서를 보면 눈물이 앞을 가려요. 폐하께서는 며칠만 고생을 참아주십시오. 신이 위태로운 사직을 다시 세워서 어두워진 1월이 다시 빛나도록 하겠습니다. 강류가 거사에 실패해 참혹하게 살해당한 그날 후에도 유선은 강류를 위해 술 한 잔이나 들었을까요? 제게 기회가 있다면 뉴비에게 강류를 소개시켜주고 싶어요. 우선 중국어를 배워야겠지만요. 저수는 본래 한복의 부하였습니다. 한복이 원소에게 기주를 양도하려고 했을 때 열심히 반대했는데 한복은 이를 따르지 않았고 나름 지위를 유지할 줄 알았지만 완전히 정치적 거세를 당하고 끝내 자살하고 말아요. 그나마 저수는 원소의 부하가 되어 중이 쓰였는데 이때까진 당시 잘 나가던 원소를 꽤 높이 평가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원소는 자신이 듣고 싶어하는 소리만 듣는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원담을 후계자에서 배출한 후 권한을 주지 말라고 한 거나 조조를 칠 때 지구전을 주장한 것이나 알량을 단독 작전에 쓰지 말라고 한 것, 군량고의 방비를 추가해야 한다는 것 등 뭐 하나 귀 기울여 들은 게 없어요. 조조에게 잡혔을 때 조조는 저수를 탐내서 후하게 대접해 주었으나 저수는 탈출을 시도했고 결국 잡혀서 처형당하고 맙니다. 섬겼던 두 군주가 한결같이 저수의 말을 듣지 않아 패망했으니 지질이 복도 없는 사람이에요. 저수에 이은 또 다른 안타까운 인재는 같은 주군을 섬긴 전풍입니다. 원소는 말이죠. 한편으론 아예 자신이 생각한 바를 정해놓고 그 외의 딴소리는 전혀 듣지 않는 외골수였다는 확신이 듭니다. 저수에게 그랬듯이 원소는 정말 전풍의 말을 징그럽게 안 들었어요. 헌제를 영접하라는 것도 조조와 지구전을 치르란 것도 유비를 공격한 조조의 뒤를 치라는 것도 도대체가 들어먹질 않았죠. 이쯤 되면 거의 병 아닌가요? 저 중에 하나라도 채택했다면 천하의 판도가 바뀔 만한 커다란 한 수였는데 말입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전풍이 자꾸 마음에 안 드는 소리를 하니까 그를 가둬놓은 다음에 관도에서 대패하자 바로 전풍을 죽여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고선 한 말이 내가 제 말을 안 들어서 졌으니 분명 날 비웃고 있을 거야 라죠. 멀쩡한 인재를 자신의 체면 때문에 죽인 셈입니다. 전풍은 원소가 전쟁에서 지자 곧 자신이 죽을 것이라 예측할 정도로 그를 훤히 꿰고 있었으니 주군을 잘못 만나도 한참 잘못 만난 거 아닙니까? 여포의 부하 가운데 진궁은 부하라기보단 협력자였고 장류와 장패는 여포가 망하자 스스로 조조에게 귀순했으며 다른 장수들은 전부 여포를 조조에게 넘기는데 한몫한 인간들이었죠. 즉 여포의 진짜 부하는 바로 고순,
이 남자가 유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비를 쳐부순 전적이 있을 정도로 강력한 장수였어요. 공격하면 반드시 무찌른다고 해서 그의 부대는 함진영이라 불렸고, 조조가 보낸 하우돈의 원군마저 몽땅 격파했으니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정도죠. 그런데 이런 애를 데리고도 왜 망했냐? 여포는 진짜 너무한 게 고순을 제대로 쓰긴커녕 그의 함진영을 친척 동생 위석에게 배치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전투가 벌어지니까 허겁지겁 고순에게 돌려 출전시키는 모렴치한 행각까지 했죠. 저 같았으면 이 새끼가 하면서 다 때려칠 법도 한데, 고수는 여포를 원망하는 마음을 품지 않고 그를 위한 충원을 거듭했으니 거의 성인의 경지란 생각까지 드네요. 여포가 조조에게 붙잡혀 구차하게 목숨을 구걸하던 그 순간에 고수는 옆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끝내 함께 처형도의 생을 마감했으니 이번 주제는 오로지 쓸데없이 충성스러웠던 고순을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주제로 만나요.